예, 변호사님. 네. 대법원에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소송 네. 판결이 있었어요. 네. 언론에는 그렇게 크게 보도가 되지를 않아갖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그런 판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판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 그 박래군 전 4.16 약속 국민연대 상임위원 그분이 이 광화문 광장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집회에서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집회를 해서 연설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때 예. 뭐 그때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만은 예, 성형수술 이야기도 있고. 예, 마약 투약을 예,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다. 보톡스 주사를 맞았다. 뭐 별 이야기 다 있죠. 이런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 2심은 다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네. 예. 정당한가요? 파기환송한다는 것은 이제 무죄 그렇죠. 취지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이거는 사실관계를 뭐 달리 이야기할 건 없어요. 예. 왜냐하면 박모 씨가 그렇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마약했다 이 말 한 거는 뭐 더 이상 다툴 건 없잖아요. 예. 그 평가예요. 예. 그게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그렇죠. 그 1, 2심은 명예훼손으로 봤고요. 우리 같이 일반인들이 생각해도 그거 좀 심하네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걸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취지로 예. 다시 파기했으면 항소심 아마 1심 지방법원 항소부라고 있어요. 예. 고등법원이 아니고 예. 거기서 재판할 건데 뭐 대법원에서 그렇다는데 어떤 이런 마약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게 명예훼손 아니라고 지금 판단했거든요. 그럼 그대로 이제 무죄 선고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대법원 파기 취지는 이게 뭐 대통령 이런 사람의 어떤 국민적 관심사 공인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물론이죠. 그 사람이 세월호 7시간이 사실 뭐 2014년 세월호 4월 16일 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뭘 했느냐. 그렇죠. 국민들 관심은 많아요.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표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어떤 자기 의견을 이야기한 거 아니냐. 자기 생각을.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죠. 예. 그런데 이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7시간대 뭐 했는지는 저도 모르죠. 그 누가 알겠어요. 모르지만 이야기 안 하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성격상 마약을 했을 리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렇죠. 이거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마약을 했다 안 했다 이거는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란 말입니다. 어떤 평가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예.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공인에 대한 거라도 지금 미국 같으면 좀 다른데 한국에서는 이 허위 사실을 들어서 명예를 훼손하면 허위 사실 명예훼손은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냥 명예훼손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대법원에서 1, 2심은 이걸 허위 사실로 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워낙 이 사건 마약했다는 건 저는 이번에 대법원 판결 나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알았습니다. 그래 1, 2심에서는 매우 악의적이고 그러니까요. 심히 경솔한 언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확인도 전혀 안 하고 네. 비록 전직 대통령이죠. 그때는 현직이죠. 예. 그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으니까 아무리 공인이라 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나라는 아직 그 명예훼손의 그렇죠. 대원칙에는 사실인 것 같으면은 어떤 이제 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명예훼손을 아주 좀 좁게 이렇게 적용하는데 허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정부도 가짜 뉴스 뭐 저쩌고 처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짜 뉴스를 같으면 그럼 1, 2심은 있죠. 분명히 이 부분을 심리했을 거라고요. 네. 이 마약했다는 게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박모 씨한테. 보톡스 주사 맞았다는 게 사실이냐? 네, 뭐 보톡스도 그거는 마약은 아닌데요. 독극물인데. 여하튼 좋습니다. 어쨌든 예. 대통령이 그 세월호 같은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보톡스 맞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심히 그 대통령으로서의 그러한 어떤 명예라든가 그런 것을 훼손할 수 있.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그 보도나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인지. 물론 이제 이 박모 씨가 언론인 아니니까 취재 권한이 없으니까
아마 언론에 난 거 가지고 예,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뭐 그 심하게 거짓말을 했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그거는 양형에서 참작할 사유거든요. 예. 그래서 집행유예 해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근데 왜 이런 취지 판결 내리는지 저번에 이재명, 은수미 예. 쭉 지나오면서 대법원이 유독 이 지금 정권과 반대되는 쪽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예. 이 판결 내린 게 계속 그게 그렇죠. 뭐 오비락인지 한번 뭐 우리 제가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지 대법원의 판결 경향이 그렇고 여기도 꼭 보면 이동원 대법관하고 예. 이기택 대법관 그 제가 잘 알고 저하고도 개인적으로도 알고 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사람들이지만 예. 그분들 두 사람만 옛날에 독수리 오형제라고 있었어요. 예, 대법원에. 예. 그것처럼 여기에 독수리 오형제가 이형제인데요, 지금. 예. 이 두 사람만 보면 이재명 사건 때도 그랬고 반대 의견을 내더라고요. 소수 의견 냈고. 소수 의견. 예. 근데 뭐 13명 중에 2명이니까 도저히 뭐 이거는 안 되죠. 이런 대법관들한테 쪽수란 말 써서는 안 되지만 이 숫자에 딸려 가지고 예. 맨날 이재명, 은수미 무죄. 그다음 이렇게 이런 사건도 또 무죄. 세월호 사건이거든요. 예, 세월호 사건이니까. 이 정권은 이 세월호 가지고 좀 속된 말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지 그래서 않습니까? 우리가 김명수 지금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번에 그 임성근 부장 일하고 관련돼서 뭐 사퇴하라 소리 나더니만은 뭐 이제는 아무도 사퇴하라는 말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 이제 벌써 그게 한 달 좀 지나니까 그런 식으로 그 뭐 대법원장의 사퇴 문제가 아니고 이 대법원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다. 예.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1, 2심도 있죠. 1심의 단독 판사, 2심의 항소부 3사람 판사, 4명이 이걸 유죄로 봤다면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예. 그 판사들이 뭐 완전히 기록을 갖다가 어디 팽개쳐 놓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은 엉뚱한 판단을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예. 평가가 다른데 예. 이 평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념의 문제가 개입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런 그 공인에 대한 예. 어떤 명예훼손 문제 이거는 그리고 이념의 좌우에 관해서 어떤 평가 내리는 거 예. 이거는 그 판사의 어떤 이념적인 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 지금 대법원에서 계속 어떤 특정 이념에 따라서 판결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예. 이번에도 조금 이상하다. 이번에 뭐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 있을지 몰라도 그 이번에 사법농단 그 이규진 그다음 그 두 사람 유죄 판결 난 거 우리 걱정 많이 하던 대로 그거는 뭐 났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무죄 취지로 났지만은 저로서는 좀 납득이 좀 안 간다. 왜냐하면 이 그 보톡스인지 마약인지 사실관계에 관해서 대법원에서 그 심리를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다. 그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안 된다. 그랬다면 만일에 이거는 정말 문제죠. 거짓말이라도 명예훼손이 안 된다. 왜냐하면 1, 2심은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판단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법원이라는 것은 잣대가 동일해야 한다. 그렇죠. 더군다나 대법원의 경우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뭐 과거에도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법원에 가면은 그 판결 자체가 정치 판결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네. 또 작년엔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들한테 무슨 그런 지신가 뭐 훈란가 그런 것을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판결을 하라. 네. 눈높이가 뭡니까?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렇죠. 판결하면 그것도 되는 헌법과 것이죠. 양심입니다. 예. 예. 국민 눈높이라는 건 정치적 상황, 여론의 상황을 잘 봐가지고 판결하라. 뭐 그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그 대법원장이 예. 법관들한테 국민 눈높이라는 걸 말한다는 거 있죠. 재판이라는 건 있죠. 욕을 먹어도 판사가 일반적으로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그게 유죄면 유죄로 내리고 무죄면 무죄로 내리는 게 좋은 재판이지. 국민들이 이걸 원하지 않는다. 지금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국민이라는 게 있죠. 실체가 없어 이거는.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국민이 국민인 거야. 예. 우리 지금 쉽게 촛불 민심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지금 여권이 촛불 민심이라 그러면 민심인 거고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이게. 실체도 없는 기준을 들이대면서
지금 고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헌법과 양심에 따라 하라는 거. 헌법과 양심을 버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 하라는 거 있죠. 세상의 재판이나 수사를 어떤 여론에 따라 하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죠? 세상에 그런 게 됐습니까? 사람을 어떤 살인범을 재판하는데 그 사람이 죽였으면 죽였고 안 죽였으면 안 죽인 거지. 그리고 판사가 재판하면서 증거에 의해서 살인을 인정하냐 안 하냐 문제지. 아, 국민들이 그 사람은 참 어쩔 수 없이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 왜 아주 나쁜 남편들 있잖아요. 폭력적이고 이걸 부인이 이제 그날도 술 먹고 들어와서 패니까 이걸 견디다 못해가지고 남편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가끔 뭐 신문에 나잖아요. 이런 거 모든 국민들이 저 여자 불쌍하다. 그런다고 무죄해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분이 뭐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민주주의 의식이 너무 투철한지 몰라도 있죠. 재판에 대해서 판사들한테 그런 말을 할 거는 전혀 아니죠. 또 하나는 잣대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도 몇 차례 저희들이 다뤘습니다만은 분노 신발을 투척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6개월인가 뭐 이렇게 지나니까 또 판사가 6개월 더 언제 그래가지고 구속영장 발부했잖아요. 발부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풀어주질 않은 그렇게 집요하게 보복을 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또 그 대학에 대자보전 붙인 그 젊은 사람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도 대학이 처벌도 원치 않는데 집까지 그냥 쳐들어가갖고 압수수색하고 뭐 해가지고 그것도 또 유죄 취지로 뭐 이렇게 했었고. 건조물 침입이라고 해가지고. 이 고영주 전 방문진 공산주의자 그랬다가 지금 문화방송 그 지주회사가 방문진입니다. 문화방송 MBC를 관장하는 이사회죠. 그가 방문진인데 이사장 하셨죠. 방송문화진흥회라고. 그분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해가지고 2심까지 유죄를 받았었죠. 아마 대법원에서 무죄가 난 걸로 제가 그건 뭐 지금 뭐 종북주의자, 주사파 다 무죄로 지금 대법원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측면에서 대통령이든 누구든 공인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해 주는 건 좋은데 아니 자기 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고 아주 순하게 관대하게 해주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상대방들 그것도 보통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무리하다 할 정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니까 이게 잣대가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있죠. 동일하지 않다. 이런 행정부, 비판이. 정치인, 행정부가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 뭐 분노하고 이런 건 이해가 갑니다. 그건 정치적인 이념적인 집단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우리 편이냐 다른 편이냐에 따라서 어떤 처벌을 달리하고 유무죄를 달리하면 국민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 행정부 그다음 입법부와 별개의 사법부를 둔 거거든요. 사법부는 너희들은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그다음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뜻이라든가 국회의 다수당의 뜻이라든가 여기에 휘둘리지 말고 독립적으로 진짜 아까 말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라고 만들기 위해서 안 그러면 법원을 그 대통령 밑에 놔둬야죠. 그래야지 대통령 뜻대로 하도록 지금 검찰이 그래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사법부를 만들어 놨으면 있죠. 이 사법부 구성원도 독립적으로 대통령과 별개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다음 비록 자기 편을 뽑았더라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뭐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되면 대법원장을 갖다 자기가 지명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 부하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법원장 본인이 있죠. 가인 김병로 선생 같이 아니 이게 헌법에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게 됐으니까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명은 하지만 내가 대통령에서 지명받아가 대법원장이 되었지만 나는 우리 국민들을 마지막으로 인권을 수호하는 사법부의 장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때 한번 우리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로버츠 대법원장이 트럼프가 막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법관에 요하니까 우리 법원에는 오바마 법관도 트럼프 법관도 없다.
국민을 위한 법관만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트럼프를 머쓱하게 만든 일이 있는데 우리 대법원장이 그런 기계를 가지고 대법원장 하루를 하더라도 있죠. 그런 사람이니까 물론 임성근이하고 그거 저기 뭐 탄핵 가지고 그렇게 거짓말 했겠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장도 이 왕조 시대의 어떤 사헌부죠. 옛날로 말하면 여기가 사헌부의 그 저게 똑같아요. 대사헌하고 대통령 임금이 임명해주면 성은에 감업해가지고 자기 양심을 잠시 어디 석빙고인데 맡겨놓고 그 대통령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을 어떤 의리로 생각하는데 그건 조폭의 의리입니다. 그 자기를 임명해준 자기를 지지해준 사람의 입맛에 맞게 어떤 재판을 하거나 검찰권을 행사하는 거 있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을 우리가 그 지지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를 임명해줬다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양심에 맞는 검찰권 행사 이런 걸 하겠다고 해서 지지해 준 건데 그래서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은 너무 충성심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윤정섭 부장판사라고 다른 판사들은 한 법원에 뭐 2, 3년 있으면은 당연히 다른 데로 이렇게 순환 보직으로 인사발령이 나는데 이분만 지금 중앙지법에 북박이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6년. 그래서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렇게 총애하는 판사라고 하는데 이 윤종섭 부장판사가 맡았던 이민걸 전 법원 행정처 기조실장 그리고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판결이 지난 23일 날 났는데 그 이전에 그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6명들은 다 무죄 판결이 났고 그런데 이 윤종섭 부장판사를 그렇게 오래 잡아두는 것은 그 사람은 그런 사법농단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마인드가 뭐 일치한다 할까? 그래서 저 사람은 틀림없이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예상들을 했는데 결과가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죄 나왔는데 그게 다른 것도 아니에요. 사안도 같아요. 그 직권 남용 문제인데 그 재판에 관여했냐 안 했냐 이 부분에 관해서 사법부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1심 단독 판사의 재판에 그것도 관여할 수 없다. 그 말을 했다 하면은 어떤 그 자기 의견을 표시한 데 불과하지 어떤 재판에 관여는 아니다 해서 직권남용을 전 무죄로 봤거든요. 제가 직권남용이 이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최순실 문제 때부터 직권남용죄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 인구의 회자가 되고 사실 제가 판사를 제가 23년 했지만 직권남용죄 재판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라는 게 참 재판하기 힘들고 그 판단이 힘든 분야예요 이게. 그리고 기소도 거의 안 되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사건 최순실 사건 때문에 직권남용이 뭐 요새는 지금 공무원들이 어지간하면 직권남용을 다 고소당해요. 하도 직권남용이 흔해져가지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공무원들 전부 직권남용으로 해서 사법 처리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희한한 이론을 동원한 것 같더라고요. 무슨 그 언론에 난 게 뭐죠? 그 사람이 그 쓴 용어가 있어요. 관행적 심정적인가 특별한 지시인가 뭐 하여튼 법률 용어도 아닌데 그 결국은 이게 그 말이에요. 대법원장이나 행정처 고위 간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재판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언론에 난 거 보면은 제가 뭐 법률적 용어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요.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재판에 영향을 받을 줄 것 수가 없다. 아니냐. 그 논리를 댔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게 안 되죠. 인사권 오고 재판 오는 것도 전혀 별. 그러니까 그거는 하려면요. 강요죄라든가 협박 이 정도로 해야죠. 근데 기소는 직권남용으로 됐단 말입니다. 직권남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경찰관이 있죠. 이웃집에 받을 돈이 있어요. 돈 빌려주고. 근데 안 갚아. 그러니까 경찰관이니까 너 구속하겠다. 이 말 한다고 직권남용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찰은 자기의 사사로운
민사 채무에 대해서 구속을 할 권한이 아예 없어요. 권한이 없죠. 그래서 직권 남용은 내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걸 갖다가 원래 목적대로 안 쓰고 내 권한을 좀 남용, 예. 잘못 쓴 걸 직권 남용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법부 법관의 판단에 누구도 관여할 수 없어요. 말은 할 수 있죠. 저도 판사들끼리도 자기가 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 사건 어떻게 됩니까? 예. 말은 뭐 물어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사실 옳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직권 남용을 아무도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번에 뭐 아까 고 교수님 말씀대로 큰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너의 어떤 판단에 예.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직권 남용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있죠. 자, 그 공무원들 모든 직권남용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나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되겠죠. 직권도 아닌데 좀 말만 하면 지금 직권 남용이 돼 버리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윤정섭 부장이 지금 문제가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서고 나서 사법농단에 관해서 조사위원회도 만들고 무슨 법원 내에 그 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예. 만들 때 윤정섭 부장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처벌된다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사실 기피 대상이에요. 재판도 그렇죠. 하기 전에 예. 이규진, 이민걸 이런 사법농단 관련자는 유죄로 본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 스스로 회피라고 있어요. 법원에 가면. 우리가 이제 법관이 어떤 재판을 갖다가 안 하는 세 가지가 재척, 기피, 회피 그래요. 예. 재척은 법에 정해져 있고 이 재판 받는 사람과 뭐 친척 관계라든가 이럴 때는 재척, 내 스스로 그건 법에 의해서 못하게. 그다음 회피는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 안 해도 내 재판 못하겠습니다 스스로. 저도 한번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시골 지원에 근무할 때 재판 받으러 왔더라고 형사재판을. 예. 그 지원장님한테 제가 이 사람하고 그 몇 번 식사했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스스로 재판을 그만둔 게 있어요. 예. 기피는 이제 잘 아시지만 재판 받는 사람이 저 사람이 좀 그 내 재판을 공정하게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신청하는 거. 기피 신청. 예. 이 세 가지인데 제가 볼 때 윤정섭 재판장이 있죠. 진짜 옳은 법관이라면은 저는 회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가 김명수 대법원장 앞에서 이 사람들 처벌받아야 된다. 재판도 시작하기도 전이고 기소도 전인데 예. 벌써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요. 이거 제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공정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저 스스로 없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증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사법농단을 한 사람의 증오를 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어떤 재판을 할 때 법관이 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증오감이나 또 반대로 극도의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 냉정한 재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저 사람 너무 마음에 든다 하는데 어떻게 그게 뭐 유죄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집행유예냐 아니면 실형이냐 할 때도 그거 못할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그러면 윤정섭 부장은 스스로 안 맡았어야 되고, 그 다음,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윤정섭 재판장이 그렇게 이규진 부장 판사 등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진 거, 그럼 안 맡겨야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앙지방법원의 부장들은 3년 있거든요. 3년 지나면 바꿔줘야죠. 이 사람 의견만 옳은 건 아니잖아, 윤정수 재판장. 네. 그러면 재판부가 바뀌면 다른 재판장도 보고도 유죄다. 그러면 그때 유죄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한테 벌써 유죄라는 심증을 피력한 사람한테 계속 재판해라 해가지고 결국 유죄가 났는데 제 생각에 이게 결국은 김명수 그다음 검찰개혁 주장하는 지금 여권 인사들한테 큰 무기 하나 준 거예요. 계속 무죄 날 때는 무리한 사법농단 수사 아니었나 기소 아니었나 어떤 적폐청산이란 저게 하나 한 거 아니냐 했는데 이때까지 할 말이 없었어요. 무죄 계속 나니까. 근데 이번에 유죄 나니까 그거 봐라. 그래서 지금 유죄 판결을 네. 얻어내기 위해서 윤종섭을 그 자리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둔 거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판결에 보면은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공모를 했다고 그것도 또 파고 났어요. 나무건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양승태를 겨냥하는 것 아니겠느냐. 궁극적으로 보면 거기에 뒤에 있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해석을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특별 지시를 한 사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죠. 뭐 김학의 사건, 양승태 이 사법농단뿐만 아니라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김학의 사건, 박찬주 사건, 네. 대장 알죠? 예, 예. 그 당번병, 당번병 예. 뭐 무슨 갑질했다 이거. 예. 그다음에 카이 방산비리 사건, 예. 김학의, 장자연, 김무사 저 무슨 내라는 뭐 문건 사건, 그게 다 무죄가 됐고 사실관계가 아닌 걸로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참. 다들 그 후에 언론에서도 좀 유력 언론들은 대통령이 수사 지시하고 그래갖고 또 무슨 결과가 정말 그 대통령이 명운을 걸고 막 조사하라는 내용에 걸맞게 무슨 결과가 나왔으면 모르는데 다 아닌 걸로 드러났지 않느냐. 그런 비난을 자꾸 받으니까 뭔가 하나라도 대통령이 명분이 있다. 하려면 이거라도 지금 판사한테 해가지고 받아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정석 부장이 뭐 나름대로 어떤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했다고 본인은 말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한테 하나의 면죄부를 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예, 예. 이 양반이 뭐 그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재판을 한 건 아니지만은 뭐 윤 부장 판사가 한 게 아니라 김명수가 한 사람 말아 올린 겁니다. 우리 속된 말로 오면은 대통령님 이것은 확실히 사법농단 유죄가 납니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면죄부 딱 제가 찍어주고 그 있습니다. 이제 고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예. 저는 법률가니까 저도 추측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모든 행동에 있어서 있죠. 동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행동, 정치적 동기, 정치적 의사를 해석할 때 결과를 보고 이야기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예. 그거는 나타난 사실관계니까. 그런데 지금 윤정석,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를 해석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사법농단 조사할 때 대법원에서 윤정석 부장이 했던 이야기, 그 다음 김명수 대법원장이 3년이 아닌 그 2배로 기간 동안 이 같은 재판을 맡긴 그 사실, 그 다음 그 결과가 이렇게 다른 그 사법농단 당사자는 전 무죄 나오는데 유죄 나오니까 이게 결국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자기 진짜 명운을 걸고 적폐청산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했던 게 특히 사법부에 관해서 검찰에 관해서 했던 게 전부 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지금 지지율도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도 그나마 대통령의 체면을 조금 살려준 꼴이 된 거예요, 이게. 명운도 자기는 절대 안 그래요. 꼭 기관의 명운을 자기 그 부하들한테 장관이면 장관 불러다가 당신들 명운을 걸고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하면 자기 명운을 자기가 걸어야죠. 이 대통령이 말하자면 저는 그 항상 불만인데 그 어떤 사법권의 공정한 행사 이걸 주문한 건 좋아요.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 근데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그렇죠. 이 가이드라인 제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그 김학의 사건 예를 들면은 그게 잘못된 거. 저도 그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저는 그 이때까지 검찰의 어떤 행태로 볼 때 김학의 전 차관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 같은 일반인이 이야기하는 거지. 대통령이 그 사건에 하나에 나서가지고 이 사건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 다음 장자연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있죠. 사법권 행사의 독립성을 주기 위해서 헌법이 권한을 부여했는데 대통령 스스로 그 독립성을 갖다가 부인하는 꼴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할 일은 절대로 아니다. 대통령은 오로지 사법권,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주문하고 그걸로 끝나야 돼요. 거기 더 나아가 버리면 대통령이 그 사법권을 갖다가 스스로 독립성을 해치는 비민주적인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게 나중에 무죄가 되든 유죄가 되든 항상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거든요. 우리는 대통령이 어떤 사법권에 개입해가지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다.